편찬물의 기본적인 삼총사가 뭐가 있다고요? 원래 핵심적인 편찬물은 역사책인데 조선은 좀 확대했다. 역지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역사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어느 시기 때 무슨 책이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공부할 건데 역사책에 소목차 있잖아요. 역사책은 몇 과목 공부하는 거라 그랬었죠. 역사책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꼴랑 2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2과목. 뭐하고 뭐 하는 거죠? 일단 제1과목은 뭔가? 전대왕조예요. 전대왕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전대왕조는 누굴까요? 고려죠. 그러니까 고려사를 편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다고요. 언제 완성된다? 국초. 그러니까 고려사 편찬을 물어보는데 15세기 왕이 아닌 사람을 찾고 있으면은 눈앞에서 등신하게 해줄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아시겠죠? 고려사를 편찬한다.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안 배웠지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고려사를 편찬하는 목적이 뭐랍니까? 지금 역사책과 종교를 보급하는 주체는 누구고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주체가 얘고요. 목적이 뭐죠? 국민을 바꾸는 겁니다. 고려 국민이 아니라 무슨 국민으로? 조선 국민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국의 정당성. 새 국민을 만드는 거야. 새 나라 만들었으면요. 그래서 일단 깔 거야 얘를. 어디를 까죠? 전체를 까지는 않고요. 마지막 부분을 주로 깝니다.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고려사 사료의 제일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고려사잖아요. 신우신창 있잖아요. 신우신창. 신씨라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 찬탈한 게 내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저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쵸? 이 고려사는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대사관인가 중세사관인가요? 중세사관. 중세사관을 뭐라고도 하죠? 유교사관. 유교사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의 5가지를 오륜이라고 하는 거, 1등을 충효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중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본기 대신 세가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 2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본기는 황제국가에서 쓰는 말이고 세가는 제국가에서 쓰는 말이거든. 여기는 본기라는 말을 안 썼다. 자, 이게 중국에 대한 명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저게. 저 2개가 상징입니다. 두 번째, 역사책은 하나 더 있죠. 무슨 역사책이 있죠? 통사라는 게 있어요. 통사. 자, 언제부터 우리 역사의 시조를 이렇게 띄우기 시작했었다고요? 여태까지는 지방의 신앙으로만 있었던 단군과 고선이라는 존재를 국가 역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부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였었죠? 원간석기 때였다가 그때 유행했었던 역사책이 지금은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뭐죠?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뭐라고 하죠? 통사라고 합니다. 통사. 하나 더 붙이면 뭐도 있죠? 당대사, 당시대 역사도 쓴다라는 거죠. 이 3개 책을 쓰는 겁니다. 이 당대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중세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특징이죠? 실록이라는 게 있고요. 실록 말고도 있습니다. 당대사를 쓰는 게. 실록 말고는 주로 언제 쓴다? 주로 후기 때 써요. 어느 정도 축적돼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사책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동국통감이 있어요. 동국통감 만들어져가는 과정과 몇 세기? 15세기 때 완성될 거예요. 국초에. 그러니까 국초에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사가 완성되는 과정. 이 2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책을 주로 편찬하는 건 누구라 그랬었죠? 문물제도 전배하는 사람들이 유교왕들이죠. 초기 때는 유학자, 정두전이, 그 다음에는 세종과 성종 때 주로 합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고려사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죠? 정두전이었습니다. 정두전.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였었다? 고려국사인데 고려국사라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다시 쓴다? 고려사를 다시 편찬하기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완성이 돼요. 문종 때. 자,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저기에. 일단 건국의 정당성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국가 초기 때 쓴 전대왕조 역사책에는 건국의 정당성이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맞아요. 이건 그래서 매번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정치는 누가 한다는 시각이 들어가 있죠. 정치는 재상이 한다는 시각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걸 다시 국왕 시각으로 바꾸려 했었던 겁니다. 이건 뭐가 들어가 있다? 국왕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내용까지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겠어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이 신하들 간에 가장 다툼이 많았었던, 가장 논쟁이 많았었던 게 뭐였었냐면요. 우리 고려는 내부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죠? 외부적으로나 왕이라고 하고 있었지 내부 체제는 황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성급 관청이 있었지. 왕을 폐하나 태자라 부르고 있었지. 사실은 조종의 칭호도 황제국가에서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제후국가를 표방했는데 조선은 4대 교련을 표방하고 있는데 저런 황제들이 쓰는 용어를 역사 속에 남기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정지표에 내세웠었던 4대 교련에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면은. 근데 유학자들의 생각에는 이것도 있어요. 수리부작 정신이 있습니다. 저술하되 지어내진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둘이 충돌했었다고. 명분을 지킬 것이냐 객관성을 지킬 것이냐. 일단 뭐가 승리했다?
있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을 좀 높여준 거야. 왕을 폐하, 태자 막 이런 거 쓰니까 높여준 겁니다. 자, 그런 게 국왕의 시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키워드가 돼요. 조종의 칭호와 폐하, 태자 같은 호칭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남겼다. 그럼 뭘 말한다? 고려사 말합니다. 이걸 국왕의 시각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왕의 시각.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때는 누가 다시 실세로 뜨게 되죠? 김종서라는 재상이 또 실세로 뜨게 되죠. 그 사람이 신화 시각으로 다시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은 형식의 책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다? 고려사 전료입니다. 고려사 전료. 이 두 책이 되게 비슷합니다. 자, 편찬체제도 아셔야 되죠. 이건 뭐라고 한다? 편년체, 연도에 따라 편찬하는 거고. 자, 우리나라 정사를 쓸 때는 무슨 체제를 쓴다고요? 기전체를 쓰죠. 이건 기전체입니다. 이 저료는 다 편년체입니다. 뭐뭐 저료 붙으면 편년체입니다. 편년체가 그래서 읽기 쉬운 체제라고 해요. 이걸 줄인 게 저료이기 때문에 읽기 쉬운 편년체로 다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김종서가 편찬했다는 사료가 나온다면은 이 책입니다. 이것도 김종서가 편찬했을 거라고 보는데 김종서라는 이름을 지웠어요. 이 사람 나중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지가 편찬했다가 나와요. 사료 외에는 키워드가 좀 다릅니다. 김종서가 편찬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뭘 말한다? 고려사 전료입니다. 그건 전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완성됐다? 고려사가 완성됐다. 고려사가. 그 다음 타겟은 뭐죠? 이제 통사인데 이 태종 때 정도전과 더불어 양대 학자였었던 권근이라는 사람이 뭘 쓰냐면은 동국세력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책은 국초에 만들어진다는 거고 기해 두시고요. 시기적으로는 이 두 책을 편찬할 때 주안점이 되는 게 있어요. 얘는 가장 주안점이 뭐다? 까야 되는 거야. 앞의 역사를. 얘는 뭐가 주안점이 되게요? 통사문 뜻이 뭐죠? 고조선, 삼국, 통일신라, 고려 다 쓴다는 건데 뭐가 논점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한 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평가가 또 들어가게 돼. 야, 다 우리 역사야. 다 담아주자. 겨우 끝냈었던 것이 다시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요. 논자에 따라서. 아, 이거 끝난 줄 알았더만. 언제쯤 끝난다고 얘기했었죠? 원간습기 하면 고조선 개성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요건 됐다 치자.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다시 들고 나와요. 그 조선을 세운 사람들도 대부분 경상도 출신들이 세우기 때문에 이 짓을 또 합니다. 통사료책이라고 이걸 2번 쪽에다 분류했다면 이 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고조선부터 서술했다는 것은 고조선부터 서술하는데 삼국시대까지밖에 서술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삼국만 서술돼 갖고 흔히 삼국사략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사략. 삼국 들어갔어. 삼국 들어가니까 뭐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낫냐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 경상도 분이라 또 뭐 하냐면은 신라가 최고다라는 말이 또 들어가요 여기에. 아니면 다 우리 역사야 다 담아주자 우리 걸로. 이게 또 이제 깨지는 거야. 근데 이건 개인이 쓴 겁니다. 그 뒤에 세조가 명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장편으로 된 역사책이 없다. 단편은 있지만 장편으로 된 역사책이 없다 해갖고 다시 쓰게 합니다. 요 취지에 의해서 나온 게 뭐다? 동국통감이 나오게 되는데 동국통감 가면 이거는 국정교과서죠. 여기 가면 드디어 저게 극복이 됩니다. 뭐가? 삼국 중에 누가 우월하다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다 우리 역사입니다. 다 동등하게 서술합니다. 동등하게. 그래서 동국통감 통사를 완성한 책입니다. 자, 동국통감이 통사라면 무슨 말은 무조건 맞죠. 일단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썼다는 건 무조건 맞는 거고요. 편년체로 씁니다. 기존체로 쓰는 것을 삼화천의 사기 형식에 따랐다라고도 하고요. 삼국사기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를 자치통감에 따랐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같은 뜻이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동국통감은 뭐를 극복했다고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쓰는 데 있어서 나라가 몇 개 이상 등장하면 항상 어떤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평가가 계속 누가 나네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드디어 극복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쓰고 삼국을 쓰는데 삼국을 균등하겠습니다. 이걸 삼국균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극복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다. 뭐는 극복을 못하게 해요? 아직까지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키는 건 어디 가서 일이다? 그거는 실학자들 가서 일해. 실학자들 가서.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통일신라와 발해를 대등하게 서술했다는 말이 만약에 나온다면 무조건 틀리는 말이야. 그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전에 신라와 발해를 대등하게 서술했다. 발해를 우리 역사로 서술했다 그러면 역사책은 다 틀리는 말이 됩니다. 제방문기 하나 빼놓고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국은 균도에 서술했지만 그 뒤에는 뭐가? 통일신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통일신라가 정통이다라는 서술합니다. 그러고 이제 고려를 서술합니다.
이게 좀 이제 한계라면 한계다. 됐고요. 자, 이게 15세기 때 드디어 완성한 겁니다. 마무리 진 게 누구라고요? 성종 마무리 진 것이고, 그러고 이제 더 쓸 책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끝났는데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요. 16세기 들어가면 누구의 시대가 되죠? 사림들의 시대가 되죠. 사림들은 어떤 책을 많이 보게 해요? 한국 책 많이 보게 해요? 중국 책 많이 보게 해요? 중국 책 많이 봅니다, 애들은. 중국 역사를 많이 공부해요. 우리 지금 조금 다행인 것은 그 미국 문화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미국 역사책은 공부 안 하죠. 미국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 한은 미국 역사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국이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죠. 역사가 되게 짧은 나라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많이 빠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때 중국을 되게 따르던 사람들은 중국 역사를 되게 중시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 안 하는데 한국 역사를 아예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좀 이렇게 축약해 갖고 필요한 거 엑기스만 좀 보는 게 좀 나타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략형 사서라고 하거든요. 축약형 사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책 어떤 거를 축약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어떤 걸 축약했을까? 둘 중에 책은 두 권밖에 없는 거야. 이 책 두 개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동이라고 합니다. 고동. 지금 고동만 완성한 겁니다. 고동. 자, 어떤 걸 축약할까? 통사를 보겠지. 그냥 축약해서 볼 때는. 요거 축약한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책은 1번 책일까? 2번 책일까? 2번에 분류시켜 놓고 하는 겁니다. 2번에. 요것도 동국세력이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권근하고. 저자가 다릅니다. 저자가. 박상이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사림들의 역사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식이 반영돼? 사림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책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죠. 뭐부터?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썼다는 건 말 안 해도 되죠. 그거는. 그리고 표제음주 동국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표제음주 동국세력은 이건 비슷한 건데 이걸 축약한 겁니다. 축약한 건데 그냥 각주를 많이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각주를. 자, 이 책들이 있다. 유희령이라는 사람의 표제음주 동국세력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16세기 사서고요. 17세기는 정치계에 무슨 변화가 생기죠? 정치계에 큰 변화가 생기죠. 여기는 사림이 등장하는 시기고 여기는 뭐다? 사림이 붕당화된 시기죠. 붕당 정치가 발달하면서 각 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붕당 역사책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당책, 민주당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입장에서 쓴.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책이 노론책이고 어떤 책이 소론책이고 어떤 책이 난민책이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죠? 서인대, 남인 관계죠. 그래서 서인책, 남인책이 나타날 겁니다. 서인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책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이거 업데이트하는가? 고동 이거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서인책은 고려사를 업데이트하거든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붕당 정치에 입각해서 쓴 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략사서라고 합니다. 성략사서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대로 쓰는 게 이 시기 때 책이라는 겁니다. 성략사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다? 하나가 형식은 강목체를 씁니다. 가장 주관적인 책입니다. 이거는 대강을 먼저 서술하고 세세한 항목을 기술한다는 건데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통감 강목. 이거는 책을 안 봐도 돼. 그 대강만 읽으면 너 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만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명확히. 자, 그리고 뭐를 되게 강조한다? 성략사서도 유교사관입니다. 유교사관이 좀 더 주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심화된 거를. 유교사관에서 책으로 치는 게 뭐라 그랬었죠? 교훈이죠. 교훈. 교훈에 무슨 교훈이죠? 충효, 도덕 같은 겁니다. 그걸 조금 세게 말한 게 뭐냐면은 정통과 대의 명분이라고 해요. 명분이 예의란 뜻인데 예의를 좀 세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세가 그걸 요구하는 시기였었고요. 자, 17세기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국제정세에 있어서 누구 편 이걸 요구받는 시기였었습니다. 무슨 시기이기 때문에? 명청 교체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인들을 계속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었다고요. 자, 그 중에 명나라 편을 들어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청나라 싫다는 책을 쓴 겁니다. 누가 썼을까? 일단 집권당이 저질리겠지. 집권당이. 고려사를 대강 쓴 겁니다. 자, 이거를 여사제강이라고 해요. 고려사를 대강 썼다. 이거 보니까 무슨 체제? 강목체네. 강목체. 그쵸? 그러니까 고려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고려사 중에 추리는 거 필요한 것만. 뭐만 추렸게요? 전쟁사만 추렸어요. 누구와의 전쟁사?
북방 민족과의 전쟁사만 대강 쓴 겁니다. 대강. 뭐 하려고? 서인이 주장하고 있었던 북벌론을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쓴 겁니다. 옛날에도 북방 민족과 싸우는데 고려 안 망했지 않냐. 야, 지금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자는 거죠? 청나라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청나라하고.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쓴 책이다? 유계. 자, 이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 자, 어디 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서인당 책입니다. 서인당 책. 자, 그리고요. 남인당도 쓸 건데 남인하고 서인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남인당 사람이 쓴 게 뭐가 있냐면은 남인당도 고려사 쓴 게 있어요. 휘양차라는 고려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일단 뭘 쓰든 간에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당 입장을 반영하려고 쓰는 겁니다. 자, 이건 젊은 시절에 쓴 거고 조금 이제 나이 먹고 쓴 게 뭐냐면요. 통사류를 축약했습니다. 그걸 동국통감 대강 썼다라고 해요. 이걸 봐서는 무슨 체제? 강목체네, 강목체. 이거는 고려사를 쓴 거고 여사니까 이거는 뭐다? 통사를 쓴 겁니다. 통사를 썼다는 무슨 말 쓸 수 있죠? 고조선부터 고려 말을 그냥 맞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누구 입장? 남인 입장을 쓴 거예요. 남인 입장. 홍여하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여러분 남인 입장이면은 뭐에 대해서 비판적일까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앞에 다 한 거예요. 이거 다 한 거야.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호로 왕, 권, 강화 입장을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는 무슨 입장을 보이죠? 왕권 강화, 신권 강화, 신권 강화 입장을 보이는 거고. 이건 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을 물어보는 거지. 뭐에 대해서는 비판적일까? 붕당 정치 비판적이고 뭐 이런 말들 쓰는 겁니다. 이런 말들. 이건 앞에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옮기는 겁니다. 자, 됐고요. 17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람은 게다가 영남남인이에요. 통사료 책을 쓰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나라가 여러 개일 때는 그 여러 개를 평가하는 게 들어간다니까. 여기 뭘 집어넣는다? 신라가 우리 정통이었었지. 이걸 굳이 또 집어넣어요. 이거 언제 끝냈죠? 동국통감에서 끝낸 건데 다시 실하라는 거야. 다시 이게 누구기 때문에? 그 당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사과는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인 거죠. 18세기 초에 들어가면은 18세기 초까지는 붕당 입장의 사서가 나오는데 많이 완화돼. 18세기는 무슨 책이 나타나죠? 실학사서. 우리 사상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17세기는 붕당의 사상을 배우는 거고 18세기는 실학사상 배운다 했었다. 16세기는 성리학 사상을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18세기는 실학자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초반에 아직 이런 게 나타납니다. 만산총회라고 해갖고 홍만종, 임상덕, 동국 역대 총묵이라는 게 있어요. 동사회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18세기 책인데 소론계 책이라고 해요. 이거는 둘 다. 회강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죠? 강목체네. 강목체 흐름은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강목체가 점점 유행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1번 책일까 2번 책일까? 저 여기다 썼잖아요. 2번 책이라고. 그럼 무슨 말은 들어가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란 말 쓸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논점이 되는 거죠? 나라가 세 개인 때 거기에 뭐 얘기할 것이다? 누가 제일 낫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를 내세우냐면요. 단군 정통이라는 걸 명시로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정통이 한국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좀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실학자들 입장이야. 이 사림들은 기자 정통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단군 정통을 아주 대놓고 내세우게 됩니다. 신라 정통론은 이거는 누구만 주장하는 내용이게요? 남인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남인 외에는 신라 정통을 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구려 정통, 백제 정통은 아예 없는 말이야. 아예. 삼국 중에 아직도 미련 못 버리고 어디가 정통이었다라고 하나만, 삼국 다 우리 역사지 이렇게 안 하고 어디만 잘났다고 말하는 건 누구만 얘기한다고요? 남인만. 나머지는 그걸 다 부정했다 하면 돼요. 그 부정했다는 말이 뭐가 되는 거게? 삼국은 누구도 정통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요. 삼국 무통론을 제시합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되게 쉬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외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낯선 게 들어오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되게 쉬운 겁니다. 신라 정통이라는 단어가 떴다면 그건 누구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당을 생각하면 돼. 당. 아시겠죠? 남인당 빼놓고는 무슨 말씀은 무조건 틀린다고요? 신라 정통 쓰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신라 정통 안 쓰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무통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무통이라고. 삼국은 무통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죠? 통일신라로 가면은 뭐다? 통일신라를 정통으로 봐요. 아직까지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둘 다 우리 역사다라고 말하는 건 어디 가야지? 18세기 후반쯤 가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 이거는 삼국에서만 얘기한다. 삼국에서만.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기자를 되게 존중하면서도 기자가 설마 동쪽으로 왔을까?
기자 동네 서류라는 기자가 한국으로 왔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 삼국은 무통으로 보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를 이제 주장하는지 아시나요? 고조선 앞에, 고조선하고 삼국 사이에 보면은 뭐 있죠? 이게 초기 국가들이 있죠. 이 초기 국가들의 뭐를 제시하기 시작하냐면은 마한정통 같은 걸 제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책만 특이하게 그 마한정통을 부정해요. 왜 부정했냐면은 그 쭉쟁이가 와서 세운 나라인데 뭐 정통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만한테 쫓겨갖고 도망온 기자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이거 도망온 놈이 세운 건데 뭘 이걸 정통이라고 하느냐, 난 그거 인정 못해.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아니 정말 드물게 나오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만 특이하고, 삼국에서는 정통론을 따지는 게 남인만 신라 정통 얘기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삼국 앞에는 대체로 뭐를 본다? 마한이 정통이었다라고 본다라는 거. 고조선의 정통을 누가 계승했다? 마한이 계승했다라고 대체로 봅니다. 이게 18세기 초반의 책이었었고요. 18세기 후반에 가면은 드디어 뭐가 나타난다? 이제 실학적 사서가 나타납니다. 실학 사서를 상징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시들은 소론계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발달한 게 동사 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한국사라는 뜻이고요. 한국사를 뭐로 썼다? 강목으로 썼다는 건데 이거 누가 쓴 거죠? 안정복입니다. 안정복은 무슨 당이죠? 남인당이죠. 남인당이면은 또 이거 냄새 나네? 안 봐도 뻔하게 뭐 했을 가능성이 클까요? 신라정통 했을 것 같죠? 근데 요 실학자 단계에 오면은 그 무식한 생각을 스스로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변화된 남인이다 해갖고 되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남인도 뭐를 버린다 이제는.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이제. 하지 마고 하지 마. 뭐라고 한다고요? 신라 정통론을 취하지 않아요. 삼국 무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남인에서도. 이게 누구의 생각을 이은 건지 아세요? 성우 이익의 역사관을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 둘이 삼국을 뭐로 봤다라고 한다? 삼국은 무통으로 봤다라고 해요. 이 둘이. 큰 진전이 있었던가. 다른 당이 삼국 무통으로 봤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 같은 남인이 그렇게 봤다라는 것은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저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누가? 남인 내부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책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조 때 거의 다 완성하고 정조 2년 가서 그냥 마지막 완성한 건데 사실은 영조 때 거의 다 완성된 책입니다. 이것도 영조 때 쓴 책인데 완성이 안 된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건 잘 안 내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라는 걸 단정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냅니다. 다만 이거 통사료 책이죠. 통사료 책이면 뭐가 논점이 계속 될까요? 뭐가 논점이 될까요? 한 개 이상의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게 됩니다. 뭐가 해결된다? 발해를 우리 역사로 언급한 조선 최초의 책이에요. 이게. 우리 실학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 했었죠? 실학자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죠? 성리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정치어로 보면은 진 사람들이에요. 밀린 사람들입니다. 밀리면서 이제 다른 현상에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성리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방을 야 좀 벗어나. 이 성리학자는 여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맞는 말이야. 이것만 봤을 때는. 그 바깥의 세상을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준다 했었죠? 다른 문명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학자들은 얘들 좀 벗어나게 하려고, 이 꼴통들 좀 생각 좀 바꾸게 하려고. 또 뭐를? 다른 종교도 언급하면서 다 같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같이 있다. 내 것도 가치가 있다면은 같이 있다는 거고. 또 뭐를? 천문 같은 걸 제시하면서 야 우리는 그냥 먼지다. 뭐 잘났다 뭐 잘났다 뭐가 최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우리 역사책을 서술하면서 뭐 어떻게 서술하면서? 중국과 비교 대등하게, 즉 자주적으로 서술하면서 탈중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학자의 태도입니다. 이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학자들이 쓰는 역사책은 뭐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중국과 대등했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중국과 대등했음을 보이려고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시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고대사입니다. 고대사. 자, 고대사 중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역사? 만주에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역사는 어디냐면은 만주에 있었던 그 세 나라 있죠. 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가 꽤 자부심이 있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뭐가 들어간다? 고주성 강조했고요. 단군이라는 사람까지도 본기라고 서술해요. 거의 안내 내용은 아시겠죠? 단군도 본기라고 서술했다. 삼국 중에서는 어디를 강조한다? 실학자들은 고구려를 강조해요. 뭐 고구려 정통까지 얘기하지는 않아도 고구려를 강조합니다. 고구려가 제일 셌었다는 말을 굳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위주라고 안 하고 드디어 누구를 우리 역사 속에 띄운다고요? 발해를 우리 역사 속에 띄우게 되는 게 이게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정향이에요. 통사류책을 썼다면. 아시겠죠? 이것도 어떻죠? 똑같아. 단군 강조하고 고구려 강조하고 아쉬운 게 뭐만? 발해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자의 특징과 실학자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직도 강목책 쓰고 있다는 거지. 35세 때 이익을 처음 만나는데 35세 때까지는 성리학 공부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실학 공부한 거라 좋은 말로 하면 실학과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하고요. 나쁜 말로 하면 아직도 성리학적 특징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형식 자체가 뭐다? 강목체라는 거죠. 강목체. 동사는 기전체책이라고 합니다. 고주성과 삼국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어디가? 통일신라 서술하면서 여전히 뭐를? 발해를 정식으로 안 하고요. 발해를 외기로 편찬했단 말이지. 외기. 예. 약간 바깥의 역사로.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한계가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확 불집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발해 역사만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다? 발해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분위기 불집히는 거야 이거. 아시겠죠? 유득공, 이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요? 서울 출신입니다. 규장과 검사관 출신입니다. 검사관은 서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슨 얘기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동등하게 합시다. 그냥 두 왕조 시대라고 합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지창한 겁니다. 자, 이제는 아예 뭐를 언급한 거죠? 신라라는 역사와 발해라는 역사가 아예 대등했음을 아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용어를 쓰면 그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동등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남북국 시대. 지금은 남북한 시대란 말씀은 죄집니다 진짜. 그럼 바로 저기 국정원에 끌려갑니다 지금은. 지금은 절대 못 쓰는 말이고 누군가 처음 말하는 사람은 나올 거라고. 근데 처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새끼 미쳤나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누가 얘기했대? 가면 서울 출신에 누가? 유득공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유득공이.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나 뭐 잃을 게 없나 보지, 아쉬울 게 없나 보죠. 세게 얘기한 겁니다. 정조 같은 왕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만왕일 때면 바로 국정 끌려갑니다. 이거는. 자, 이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책에 들어가면 아주 대표적인 뭐가 나오냐면은 조선시대 책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죠? 연려실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려실은 그 불이 붙은 명주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 스탠드란 뜻이에요. 스탠드. 혹은 스탠드가 켜진 독서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 기술했다. 스탠드 켜놓은 독서실에서 기술했다. 무슨 뜻이게? 제야에서 서술했다는 겁니다. 제야에서. 그래서 이게 야사체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야사를 많이 서술한 책이에요. 조선시대 야사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저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책이죠?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책이다? 당대사 책이에요. 당대사.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서술했다 그러면은 이거 뭘 말한다? 1번, 2번 중에 3번 중에 뭘 말한다? 3번 책이 나왔구나 하시면 된다고. 3번 책이. 아시겠죠? 그리고 통사료 책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통사료 책이 뭐가 나오냐면요. 해동역사라는 게 나오는데 해동역사도 기존체로 보거든. 기존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목체도 벗어난 거야.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을 완전 탈피했다고 봐요. 얘는 미련이 좀 남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성리학 사관을 완전 탈피한 또 하나의 통사, 제대로 된 통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정말 많은 자를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자를 청구하는데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참고했다라는 겁니다. 한 500여 종을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속장경과 더불어 일본 문헌을 참고했다는 대표적인 두 책입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속해. 속장경, 해동역사. 일본 문헌 참고했다면 그 대표적인 두 책이란 말이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사책이다 보니까 뭐가 논점이 될까요? 이게 논점이 되는데 여기는 뭐도 극복했대요? 이거와 다르게 뭐도 극복했답니까? 남북국론을 수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도 극복했다? 이런 방식 극복했다고. 이런 방식을.
미련이 남았었던 거를 극복해갖고 여기는 발해를 신라하고 동등하게 서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고 이거는 이긍이에게 쓴 겁니다. 그 이 시들은 소론계가 좀 많습니다. 자, 조선시대사를 쓰는데 뭐를 썼다고요? 풍반야사를 기록합니다. 야사를 많이 쓸 때 흔히 쓰는 체제를 뭐라고 하죠? 신문기자가 되는 겁니다. 신문기자가 돼갖고 들은 얘기 다 쓰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사를 본부터 말까지 다 쓰는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본말체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기사는 유연하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기사 유연하게 쓴다. 삼국유사, 연료실기술 이게 기사본말체 대표적인 겁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죠? 풍부한 야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참고하는데 한 400여 중에 참고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책을 참고했다. 자, 그래서 이게 18, 19세기 때 실학책이고요. 그리고 역사책은 또 뭐가 중요하다? 15세기 때 책이 중요합니다. 15세기 때. 그때는 뭐 처음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뒤에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는데 뭐도 나왔었다고? 살림책 나왔다. 그다음에 뭐 나왔다? 붕당책 나왔다. 그다음에 그 붕당책을 탈피하는 책들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실학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극복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남인 입장에서도 신라 정통을 극복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강목체가 유행했었는데 강목체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향관계 있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배열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배열하신 다음에 그걸 책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대 특징을. 그 특징을 조금 적어보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때 쓴 책 5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5가지는 정말 구분 잘 해주셔야 합니다. 15세기 책은 고동이라고 하고 고동이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요 시기 사람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썼다고요? 고대사. 그것도 어디? 만주에 썼던 국가. 만주에 썼던 국가 중에 처음으로 우리 역사로 편입시킨 나라가 누구라고? 발해. 그러니까 제왕기 빼놓고는 처음입니다. 발해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막 애청을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발에 신경을 안 쓰니까요. 막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있잖아요. 발에 좀 봐달라고 발에 좀 봐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동동 발해연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발에 좀 봐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자, 이걸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동동 발해연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실학적 사서다. 뭐 자주성을 가지고 썼다. 어디 위주로? 북방에 있었던 고대사 국가 위주로. 근데 거기에 실학책이면서도 아직 성리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누구? 안정복 같은 사람은 아직 성리학적인 특징을 가진 것도 있었다. 그 한 개도 같이 적어두시고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왕실에서 편찬하는 역사책도 있거든요. 이게 도성이죠. 역사책은 누가 쓰는 거죠? 관료들이 씁니다. 어디서 쓰는 것도 있다. 여기서 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후기 때 역사책은 누가 쓰는 거죠? 대부분 제야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희마리가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주류 세력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 왕실에서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 왕실의 문신들이 들어가는 삼총사 기구 있었죠. 뭐 있었죠? 홍예승이라는 거 있었죠. 자, 그중에 승정원 일기가 승정원이 업무일지 쓰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역사책이에요. 이게 승정원 일기다.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관청에도 일지 쓰거든요. 여기 일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무일지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홍예승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하면 춘추관까지 있어요. 자, 이 춘추관 직원들이 이 등록들을 다 모아다가 있잖아요. 매년 1년마다 이거 업무일지를 하나의 잡지로 만들어요. 업무일지 다 모아다가 이걸 잡지로 만든 걸 뭐라고 한다? 시정기라고 합니다. 시정의 기로. 춘추관 직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yen문관의 7급 이하, 7품 이하 직원들이 춘추관의 겸직 사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왕이 하는 국무회의에 매번 참여해갖고 국왕의 신하들과 회의하는 그것을 다 기록을 남깁니다. 승정원은 비서실로서 일지를 쓴다면은 이 사람은 회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회의 기록을. 그걸 뭐라 한다?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이 대표적이야 이게. 이게 그 왕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할 때 대표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사초하고 시정기가 이거는 왕의 이야기에 이거는 정부 이야기. 이게 뭐가 된다? 그 왕 때의 역사, 당대사가 되는 겁니다. 당대사. 근데 모두 참고한다. 승정원일기 참고하고요. 업무일지 참고하고 그리고 양반 문집 같은 것도 참고하고요. 그리고 이 제야에서 구전되는 설화 같은 것도 참고해갖고 되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실록이라는 책은. 요 가끔 사초하고 시정기 바꿔서 내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 실록이 하나가 있고요. 승정원 일기는 일지 자체가 역사책 역할하고요.
그리고 왕이 본인이 스스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정조가 세손에 있을 때부터 썼던 게 매일 성찰하는 기록, 일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대 역사책이에요. 이 왕실에서 나온. 아시겠죠? 이 3대 역사책이 있는데 이게 다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다 보니까는 평가도 받았어요. 무슨 평가? 이거는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될 유산이다. 세계 기록 유산 평가 다 받았다는 거죠. 세 개 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왕실과 관청의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를 기록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행사가 있을 때 그걸 보고할 수 있게 참고서로 만든 게 있어요. 일종의 행사 보고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자, 그림과 총천연색 그림과 글로 해놓은 게 있다. 이걸 의궤라고 합니다. 의궤.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건 역사책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것도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왕실 편찬물들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요것도 뭐해?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될 뭐로 인정받았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 4가지가 대표적이다. 4가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다 남아 있고요. 자, 아쉽지만 이건 어디만 남아 있다? 후기 것만 남아 있어요. 인조 이후 것만. 자, 이것도 안타깝지만 후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선조 이후 것만 남아 있습니다. 후기 것만 남아 있다. 전기 건 없다. 기억해 두세요. 전쟁이라는 큰 참화를 겪기 때문에 소실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요.